금값 관련 얘기인데 금값 관련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어드릴 거예요. 금 이야기 오늘 할 겁니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다양합니다. 사실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 번 요거는 저희 채널에서도 짚어드렸었죠. 금값은 중국인들이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중국 당국에서도 금을 매수하고 중국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이유는 뭐예요? 달러 경제, 달러 패권에 이게 지금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게 이제 달러, 미국 국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많이 사가지고 우리가 금은 한정적인 거니까 달러에 좀 이제 패권을 견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을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의 매수세는 정말 살벌할 정도로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중국 투기꾼들까지 붙어가지고 금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를 했는데 중국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금 선물 매수 포지션이 30만 계약으로 폭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295톤 매수 포지션이에요. 이게 선물이니까 이걸 만약에 뭐 어떻게 할 거냐, 청산할 거냐,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뭐 이거를 현물로 바꿀 거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현물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295톤 정도의 매수 포지션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지난해 10월 7일 직전인 9월 말 이후부터 이제 50% 매수 포지션이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하니까 중국 애들은 더 사들이는 거예요. 중국 투자자들이 금 선물을 매입하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금 가격이 사상 최초로 온스당 2,400달러를 뚫었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쪽도 전문가들 있잖아요. 잔 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투기꾼들이 말 그대로 그냥 목구멍까지 금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내 목구멍은 지금 포도청인데 얘들은 목구멍까지 금을 채우고 있다 이런 생각 들으니까 좀 이제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십 년간 세계 최종 수요자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치고 빠지기식 대규모 단타 자금에 밀려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던 신흥시장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지금 아시아권이나 아니면 중국 같은 나라들의 영향력이나 가격 결정권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가격 결정력을 거머쥐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편중을 지금 피하려고 지금 신흥국들은 금을 사들여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맞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달러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는 판단으로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고,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 금값이 더 오르는 요인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금 투자도 이걸 모르면 수익률이 천지차. 이게 뭐냐면은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값이 이렇게 뛰었는데 금에다가 직접 선물을, 그러니까 현물을 사는 건 제가 비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약간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 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ETF 저도 이제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ETF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같은 금 현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25% 오르고 어떤 건 12%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에이스 KLX 금현물 ETF는 24% 올라갔고, 골드 선물이 H 가로치고 이거 ETF는 12.54%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거에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까라는 거죠. 이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값이 지금 고공행진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실제 투자자들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직접 현물을 사고 파는 거에는 사고 파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H가 환해지거든요. 환해지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시기에 따라서 잘 골라야 하는 거예요. 강달러가 지속되잖아요. 그럼 1200원에 산 게 그대로 그냥 1200원에 내가 샀는데 달러당, 근데 갑자기 이게 1400원이 돼요. 그러면은 가격이 안 올라도 이득이 봐요. 금 시세가 안 올라도. 근데 달러당 원화 가치가 하락한,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금 시세까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환 노출형과 환을 노출되지 않는 해지형의 차이가 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달러가 올라갈 때, 강달러가 될 때는 환을 노출시키는 게 낫죠. 반대로 달러가 내려갈 때는 환을 해지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 두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극단적으로 무조건 환 노출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보시면은 24% 올라간 게 있어요. 옆에 H가 안 붙었어요. H가 안 붙어 있으면 요렇게 요 H가 붙고가 있는데, 요 H의 차이는 환이 노출돼 있냐 해지냐고요. H가 이렇게 가로치고 돼 있으면 이건 환 해지형입니다. 예.
적게 올랐죠. 왜냐면은 그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폭에 대해서는 이득이 안 붙었으니까요. 두 상품은 똑같이 금에 선물하는 건데 똑같은 곳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지만 환을 해지시키냐 노출시키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특히나 금과 같은 원자재는 현물에 투자할 경우에는 금이 무겁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료하고 보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선물 투자하는 게 낫죠. 근데 선물의 경우는 만기일마다 근원물에서 차월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교체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은 큰 틀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약간은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발생한 거는 현물이나 선물이냐 차이가 아닌 거고요. 환에 대한 해지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였던 거죠. 예.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노출형이냐 해지형이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화 가치를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느냐, 향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처럼 1,400원보다 1,900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금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환을 노출시켜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야, 내가 볼 때는 지금 1,400원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조정받을, 그러면은 H가 가로쳐서 붙여져 있는 환 해지형을 사면 됩니다. 왜냐면 환이 떨어질 때 그건 해지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냐 아니면 향후에 상황이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300달러로 매입을 했으면은 1,380원이잖아요. 그럼 180원에 대한 환차익이 나는 거고요. 300에서 700달러까지 오른 수익까지 동시에 나는 거예요. 이게 300달러에서 300달러여도 원달러 환율만 이렇게 올라가도 무조건 수익인 거죠. 근데 반대로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주가 떨어진 폭보다 환율 올라간 게 높아요. 그러면 수익이 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환율까지 보면서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금시세의 변동만 쫓아가기 위해서 환 해지를 나는 하면서 무조건 금시세만 바라보면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가로치고 H돼 있는 거. 그리고 나는 달러까지 올라갈 게 지금 보여 라고 하면 환율 노출시켜서 하시면 돼요. 어떤 건지 이해가 확실히 되셨죠? 이거는 해외 주식이나 달러 결제를 하는 그 통화가 다른 거에 투자를 할 때 뭐 해외 선물 하시거나 뭐 전 선물하지 말라 그러지만 아니면 S&P 500 ETF 미국 쪽에서 직접 매입을 할 때나 이거 우리나라에서 살 때도 환 노출형이냐 해지형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것들에 대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는 방향성을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 투자할 때는 H 이게 있고 없고 차이를 잘 봐야 된다. 환 차익을 기대할 것으로 투자한다면 환 노출형, 머리 아프다면 환 해지형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금은 투자할 때 달러와 금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금이랑 달러는 원래 역으로 움직입니다. 원래 반대로 움직여요. 원래는. 지금이 좀 이상한 거예요.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금값은 떨어집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환 해지형으로 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노출형보다.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왜 달라요? 이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금값이 오른 거예요. 달러와 가치는 떨어진 거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가 계속 발발을 하니까 금값은 오르는 상황에서 내려가지 않고, 왜? 중동 리스크까지 발발을 하니까.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금값도 오르고 달러 값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향후에 달러가 더 이상 강하게 못 간다고 판단되는데 금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H가 붙은 환 해지형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나는 노출형으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체크하셔서 잘 투자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